네, 안녕하세요. 최을령 수학쌤입니다. 자, 2학기 중간고사가 잘 끝났습니다. 자, 매 시험마다 학교별 그 기출문제가 항상 베이스 캠프와의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험에도 얼마나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는지 베이스 캠프 교재와 기출문제를 각각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전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고 강의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 이번 시험이 그 엔제와 기출 시험과 어떻게 적중률을 이루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시험지를 보면은 2학기 고이 과정의 그 정규 과정인 수투가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었고요. 자, 쭉 1단원 끝나고 2단원 미분 파트에서는 접선의 방정식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문항수는 이제 뭐 객관식 16문항 66점이고요. 서술형은 5문항인데 요거 좀 다른 학교보다는 점수 좀 많았고요. 풀 게 좀 많아서 점수 비중도 좀 높았어요. 34점. 자, 문항마다 각각 그 난이도별 문제 개별 배점이 있고요. 서술형은 각각 6점, 6점, 7점, 7점, 8점. 자, 부분 점수를 인정하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문항마다 어떻게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 문제는 객관식 7번입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렇게 된 fx abc를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f0이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엔제 테스트 3에 나와 있는 28번 자, 신도 2020년 기출문제였었답니다. 자, 이것도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연속인 어떤 함수가 자, 이거를 만족한다고 했는데 자, 역시 뭐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 인수 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는 미리 살짝 뭐 이렇게 적어 두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A, B. 자, 미정계수 두 개 A, B 했을 때 F1의 값을 구하라 문제입니다. 자, 연속성 조사하는 그런 문제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게 F1이고요. 자, 위에는 F-1이죠. 자, F-1을 구하기 위해서 F-1을 넣으면은 좌변이 0이 되어 구할 수 없는 모순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연속의 정의가 있습니다. 연속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함수값을 알고 싶은데 구할 수 없어요. 일단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니 그것은 극한값.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갔을 때의 극한값하고 똑같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자, 연속일 때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fx를 먼저 보면은 2x 빼기 1을 쓰고 x 플러스 1을 쓰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서 fx 형태를 만들고요. 자, 일단 미정계수가 3개라는 점이 조금 부담되지만 0을 넣었을 때 3이기 때문에 미정계수 하나는 벌써 처리되어 0을 넣어보세요. 0을 넣어보면 자, 마이너스 c가 3이 되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벌써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연속이어야 하므로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연속성만 보장해 준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x의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을 먼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리미트 x가 2분의 1에서 이것이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자, 편의상 이 부분을 gx라고 두면은 자, 분모가 0이 되죠. 그러니까 리미트 x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gx의 형태가 0이 되어야 하고요. 자, 리미트 x가 2분의 1을 갔을 때 gx의 형태 또한 0이 되어야 하는 거는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숫자를 대입한 다음에 연립해 준다면 미정계수 a, b 자,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처음에 문자가 3개라서 엄청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 게 몇 초 지나서 이게 있기 때문에 뭐 똑같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객관식 7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역시나 엔제에서 똑같이 나왔다. 뭐 이런 거 살펴보면서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구경하러 갑시다. 자, 읽어보러 가겠습니다.
자, 문제.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어떠한 미분계수가 12임을 만족할 때, 자, 이것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2019년 문제 있네요. 28번. 자, NJ 테스트 3 단원의 28번. 자, 요렇게 된 형태.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였죠. 자, 일단 이거를 빨리 푸는 공식도 우리가 이미 충분히 연습을 했었고,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었는데요. 자, 두 가지 풀이법이 있어요. 자, 미분 계수의 정의. 근데 미분 계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거를 변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서술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자, 미분을 해서 1 쓰고요. 미분을 해서 2x를 쓰고요. 자, 미분을 해서 9f'x를 쓰고 여기다가 리미트 3을 대입하는 그런 공식이 미분계수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f3 빼기 9f'3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3을 묶어서 내면은, 3을 묶어서 여기 묶어내면은 되는 거였죠. 자, 요렇게 해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뭐 순식간에 풀 수 있었고요. 자, 이거는 대신 그 밑에 n제 문제 봐도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이것도 또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공식, 그러니까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출제되었다면 좀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되냐 하면은, 자, 이 주어진 식에다가 어떻게 해요? 자, 9f3을 빼고 이거를 더해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건 서술형 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어서, 자, f3을 묶은 다음에 x 3승 빼기 9, 여기 제곱이죠. 자, 그래서 제곱으로 고쳐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를 묶어서, 자, 9였고요. 자, 여기를 fx 빼기 3이다. 이렇게 묶어보면, 자, 여기에도 x-3으로 분배해주고, 여기도 x-3으로 분배해주고, 리미트 x가 3이 가는 그런 형태죠. 자, 그럼 여기서도 또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똑같이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공식에 의해서 푸는 방법. 자, 공식은 우리가 충분히 수업 시간에 연습을 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여기서 합차 약분을 해서 x 플러스 3이 나오니까 6f3이 되고요. 뒤에 거는 9f'3이 나온다라는 걸 또 정의에 의해서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복습을 해봤는데, 중요한 건 여기 우리 이제 28번에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너무나 중요한 기본 개념이죠. 자, NJ에서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다음 또 어떤 문제들이 놀라운 적중률을 보였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도 끝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객관식 11번이고요. 자, NJ에서는 1강에 나와 있는 42번과 똑같습니다. 자, 무엇이 똑같은지 같이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점에서입니다. 점에서. 자, 이게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느 이차 함수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또 어떤 이차 함선에 그은 두 접선이죠. 접선은 어차피 기울기를 구해야 하는 거니까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접선을 배울 때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곡선 위에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접점을 주는 경우, 뭐 A라는 점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기울기를 주는 경우, 자, 세 번째는 곡선 밖에서 접선을 긋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곡선 밖에서 그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히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곡선 밖에서 접선은 얘는 두 개를 그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울기 둘 중 하나 양수가 되는 애로 자, 설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곡선 밖의 점을 1,4라고 두고 접점은 t, ft가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는
자, 마이너스 2, 요거 미분하면 되죠. 여기 있는 식 미분하면 돼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y는 마이너스 2t, 자, 플러스 1, x 마이너스 t에다가 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인데 자, 정리를 이렇게 두 번만 한다라고 배우셨죠? 자, 이걸 정리하면은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3이 돼서요.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이걸 구한 거죠? 자, 이걸 구했는데 이게 1,4를 지나니까 1,4를 대입을 해보면 4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3이 되어서 이게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t는 0하고 2가 나오는데 여기서 잘 생각 한번 더 하셔야 돼요. t가 0이냐 2냐 그거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양이 돼요. 자, 기울기가 여기 나와 있는 2t 플러스 1이니까 0을 넣어주면 기울기가 1이고 2를 넣어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서 얘는 되지 않고 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는 0이 되고요. 자, 칙에다가 자, y는 x,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x 플러스 3. 이 되는 거죠. 자, 정답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일단 문제가 곡선 밖의 점은 가장 접선 중에서 세 번째 단계라서 조금 그나마 복잡한데요. 여기서는 산수 계산이 그나마 쉬웠고,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저희 N제 42번에서 또 곡선 밖에서 그었다라는 거죠. 또 2차 식의 접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자, 기울기의 합과 곱은 이제 전부 다 인수분해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근각계수에서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어쨌든 요것도 우리가 또 이 N제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던 그런 유형이다 라고 이제 정리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놀라운 적중률. 자,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같이 살펴보러 갈게요. 자, 다음은 객관식 12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1이 이렇고 F0이 이렇고 G는 이렇다라는 건데,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0에서 얘를 만족하는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사이값 정리라는 거죠. 연속성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럼 그 N제에서 볼 수 있었던 충함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모든 A와 B에 대해서 A와 B가 같지 않을 때 F0, F2를 만족시킬 때 F0은 열린 구간에서 실근을 가져라 라는 건데, 자, 여기 사이값 정리를 개념이 살짝 여기 숨어져 있죠. 자, 모든 연속인 함수가 FA와 FB가 같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FA 값과 FB를 곱했을 때 그것이 의미됐을 때는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갖는다라는 뜻인데, 자,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시험 범위니까. 자, 여기가 FA가 뭐 대충 음이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A, 자, FB가 양이다라고 이렇게 대충 설정을 해주면 이 값이 1차든 2차든 상관없이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하므로 여기서 해가 하나 존재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여기서는 그 F0의 값 곱하기 F1 곱해서 음이기만 하면 X축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K 플러스 2와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은 답은 그냥 나오는데요. 자, 이제 선정 1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약간 조금 자,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fx-gx라는 게 하나의 식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 편의상 hx라고 치환을 해서 볼 건데, 그러면 h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상태와 h에다가 0을 넣었을 때의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항상 그 사이값 정리는 단골 문제입니다. 선정에서. 자, 근데 여기 조금 변형됐지만 뭐 여기다가 f-1 빼기 G-1을 해주고, 이거는 F0 주어져 있네요. 자, G0 계산하면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각각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K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7이니까 빼기 8 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F0은 3이죠. 그리고 G0의 값은 그냥 0이네요. 자, 그래서 K-7과 그냥 3을 곱했을 때, 자,
함수여야지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K가 7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약간 치환 변형하는, 뭐 치환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이게 뭐죠? H-2라고 H0하고 그 계산된 결과가 음이다라고 쓴 거죠. 사이값 정리 변형 문제. 자, 우리 N제에서는 어떻게 N제 2강 22번에서 2020년 충암 7번 뭐 이런 것들 말고도 많이 똑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충분히 이 문제, 자 12번이면 선정해서 어렵게 출제되는 거 그쪽 번호죠. 자, 또 우리가 또 뭐 어렵지 않게 정답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살펴보러 갈게요. 자, 다음은 객관식 8번입니다. 자, 문제 같이 살펴보기 전에 그림이 눈에 확 들어오죠. 자, 그림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그래프 패턴이 똑같아서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나왔고 자, 문제 한번 보면은 자, 아래 그림과 같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을 때 다음 중 올바른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였고요. 자,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 그래프가 이 N제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 N제 28번 1강에 있긴 하지만 선정 2020년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같은 그래프가 나오고 있구나. 이거 교과서 그래프 따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항상 지켜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울기와 함수값의 차이, FA와 F'A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FX의 그래프인지 F'의 그래프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는 FX의 그래프죠? 자, 그러면 F'의 말은 뭐였죠? 자, 기울기 개념이고 FA는 뭐였죠? 함수 값이죠.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죠? 이번 시험에서는 뭐 단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함수값은 여기 있는 것이 x축 아랫부분 음이다. 여기는 x축 아랫부분 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또 음이구나. 이런 식으로 함수값은 살펴보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프라임의 값은 뭐죠? 프라임의 값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양이고 여기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양이고 여기 뒤에서 F'D의 값이 음이다 라는 이제 접선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자 28번 2020년대는 그것만 이용해서 FA가 음이고 얘는 양이기 때문에 음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1번과 2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는데 또 하나 여기 추가돼서 이번에 2022년 나온 거는 자 뭐였죠? 평균 변화율의 개념을 또 하나 아셔야 되죠. 평균 변화율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어떤 점을 이용할까요? c하고 a를 이용할까요? 자, 여기에는 요걸 이용해 보면 c 빼기 a분의 fc 마이너스 fa라는 거는 a라는 점과 c라는 점을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a가 여기 있죠. c가 여기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봐서 그 값이 양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은 b와 d를 연결을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자, b가 여기 있죠? 자, d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의 값이 얘는 음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양이죠.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잘못된 값이네요. 양이 큰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그래프에서 첫 번째 함수값의 의미, 자, 두 번째는 F'A의 의미, 세 번째는 평균 변화율의 의미를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놀랍게도 우리가 자료가 너무 충분해서 2020년도 선정 7번을 풀었기 때문에 이번 8번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 자, 뭐 어떻게 나오든 어떻게 변형되든 정의를 꼼꼼하게 알고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도 또 얼마나 또 적중했는지 같이 살펴보러 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드디어 서술형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도 정말 놀랍게도 똑같다. 많은 이제 똑같은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같이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2022제곱이나 되는 것을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사실 고1 과정이긴 하지만
고1 과정처럼 풀지 않고 우리는 미분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엔제 파이널 단원 48번, 자, 작년에 충암 6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10제곱이나 되는 어떤 식을 또 이거로 나눕니다. 그때 나머지를 ax 플러스 b. 자, 문제 차이는 얘는 서술형이고, 그죠? 얘는 서술형이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ax 플러스 b를 주어졌네요. 자, 그럼 이거는 부분 점수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죠? 자, 항등식의 원리, 고1 과정을 한번 꾹 참고 쓰셔야죠. 자,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쓰시고 나머지는 ax 플러스 b다 라고 쓰시고요. 자, 여기에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본능적으로 x에다 1을 넣어주면 0은 a 플러스 b라는 일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고1 때 배웠던 방법을 쓰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서 미분을 해줍니다. 미분이요. 자, 그러면 2022가 앞으로 나오고 x의 2021이 되고요. 자, 앞에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곱미분하는 거죠. 뒤에 미분하고 x-1의 제곱 쓰고요. 자, 여기는 a가 남아요. 또 여기에서도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x에다 1을 넣어주면 2022는 a가 나오는 거죠. 그럼 또 b도 나오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쓰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마무리 하셔야 돼요. 2022x 빼기 2022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자, 나머지 정리 문제 미분을 이용하는 거. 자, 뭐 엔제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고 오히려 미분을 이용하면 고1 때 배웠던 것보다 더 쉽다. 뭐 그런 거 알 수 있었고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계속 구경하러 갈게요. 서술형 2번입니다. 자, 서술형 2번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3차 함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쓰세요. 라는 거죠. 자, 여기도 2차 위, 2차. 이거는 1강 44번 숭실 작년 문제입니다. 곡선 위의 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뭔지 아세요?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위의 점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밖의 점 제가 강조했었죠. 자, 이번 선정 시험에서는 접선 3종 세트가 다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위의 점이 주어졌을 경우의 접선. 두 번째는 뭐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 세 번째는 밖에서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내년에 공부할 때도 자, 접선 나중에 복습할 때도 접선 꼭 많이 복습하셔야 되고요. 자, 위의 점일 때는 자,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F'1이 자, 기울기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제 미분을 해주면 여기에서 1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2임을 알 수 있고 그냥 위의 점 1,0을 이용해서 y는 2, x-1 플러스 0 즉 2x-2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넓이야. 그냥 고1 과정 한번 자, 복습한다 치고 x절편 1, y절편 마이너스 2 이용해서 넓이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중요한 건 접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다라는 거죠. 3종 세트 다. 역시나 그 놓치지 않고 엔제에 빠짐없이 자,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얼마나 놀랍게 적중을 했는지 보러 가실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자, 극한값이 2가 되고요. 자, 뭐 여기서부터는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어떠한 그 40번 볼게요. 연속인 어떤 fx가 극한값을 만족시킬 때 f2를 구하라 라는 거죠. fx의 정체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2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fx를 ax 제곱 더하기 자 bx 더하기 c라고 놓으면은 이제 시작이 아주 바람직한 거고요. fx를 먼저 구해야지만 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최대값 구할 수 있는데 이차함수의 구간 내에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과정은 1학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건 fx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NJ 테스트 1에 테스트 단원에 나와 있었던 40번에서도 우리가 풀 수 있었거든요. 수렴하는 극한값은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이기 때문에 자, 분자에다가 0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입을 해보면 F0은 4가 되어서 F0은 2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C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자, 공식, 미분계수의 공식에 의해서 자, 분자를 미분해 보면 이렇게 쓰고요. 곱미분해야겠죠? F'X에다가 여기 그대로 자, 곱미분 중입니다.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0을 대입할게요. 왜냐하면 리미트 x 0이죠. 자,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없어지겠네요. 이 가로를 쳐야 돼요. F'0을 쓰고 여기는 0 들어가면 2가 되겠죠? 이게 극한값 2라는 거예요. F'0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왜? 프라임에 0을 넣으면은 그 2ax 플러스 b가 여기다 0을 넣어서 1이기 때문에 b가 또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다음은 그래서 이제 나머지 a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f1은 5다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가 fx잖아. 그렇게 되죠.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5가 되니까 a를 또 구할 수 있어요. 자, a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과정은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자, NJ에서 여기서도 그 음꼴 이용해서 조건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물론 x 플러스 2 약분해서 2를 넣는 게 4f2가 28 이렇게요. 그리고 또 곱미분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fx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같이 보러 갈게요. 자, 다음은 서술형 4번입니다. 저 점수 비중 보세요. 7점이나 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여기서 정말 당황스러운 가우스가 나왔어요. 자, 가우스의 정의를 또 친절하게 적어주고는 있긴 하지만 자, 우리 가우스 또한 연습을 했었죠. 특히 그 극한값을 구할 적에 리미트 x의 3의 가우스 x가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이것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 3 우극한과 또 조사를 했어야 됐죠. 또 뭐죠? 리미트 x가 3마일 때 요 두 가지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을 때 극한값이 같으며 그 값은 수렴한다. 첫 번째의 값은 3이지만 두 번째의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읽어볼게요. 자, 이것이 n에 대해 n일 때 수렴한다. 정수 n에 대해서 수렴할 때 n의 값과 극한값 알파를 구하라. 자, 그러면 자, n제 8강 5번 같이 살펴보면은 또 이렇게 가우스가 부담스럽게 버티고 있고요. 그것이 b에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a와 b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때맞게도 2가 나와 있네요. 그럴 때 이거 어떻게 우리 공부를 했었죠? 이게 리미트 x가 2뿔일 때 한번 계산을 해주고요. 이 주어진 식은 똑같고요. 자, 리미트 x가 2마일 때를 한번 조사를 해서 이 값이 같을 때가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리미트 x가 n뿔 이렇게 한번 식을 쓰시고요. 리미트 x가 n마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정수 n보다 조금 컸을 때의 값은 n으로 수렴하지만 n 옆에는 n마일이 있거든요. n의 좌극한은 자, 여기 한번 정리를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n뿔일 때 가우스 x는 n이지만 자, 리미트 x가 n마일 때 가우스 x는 n마 1이다. 아까 숫자로 한 거를 문자로 한번 설명을 해 본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n뿔 자, 이 가우스 x에다 n을 대입해서 n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고요. 자, 밑에는 뭐가 되는 거죠? 밑에는 그냥 2
n이 되는 건데요. 어차피 여기에 있는 요 x도 n을 집어넣는 과정이니까 그냥 n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약분을 쳐주면 2분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식은 뭐가 되느냐? 가우스 이 가로 열고 n-1을 대입하고요. 여기서도 n-1을 대입하고요. 자, 제곱을 해줍니다. 자, 플러스 여기는 그냥 n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정리하는 거죠. 이거 정리해서 얘를 1식이라 하고 얘를 2식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1식과 2식이 같을 때 우리가 수렴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2차 방정식 풀면 n의 값은 나오고요. n의 값을 구하면은 그때 극한값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서술형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놀라운 적중률, 다음번엔 또 어떤 문제가 적중될지 너무 기대됩니다. 재미있는 적중률 공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